옳다고. 지난 5월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도 느닷없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1라운드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8명 후보자 중 164개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3명은 9월 7일에 낙오되고 이후 5 후보 가운데 강대구 의견을 종합해 다시 2 후보로 압축되어 최종 1명이 낙찰되어 164개국 만장일치 형식으로 차기 사무총장이 결정됩니다. 사실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인 후보가 당선되기는 무척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암묵적으로 대립별 안배가 있는 WTO 사무총장인데 이번에 아시아 차례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더욱이 WTO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뉴질랜드와 한국은 최근 외교관 성추행 이슈로 그다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근본 WTO 사무총장 인선은 미중 분쟁의 대리전이기도 합니다. 앞서 7월 달에 미국인 임시 사무총장을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거부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생각할 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WTO 내에서의 중국 입지 축소를 걱정합니다. 지난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이 중국 후보 대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싱가포르 후보를 지지하여 중국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의 유명인 후보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 후보자를 절대 지지하지 않고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WTO에 수차례 한국과 붙어서 패했고, 한국 수출 규제와 같이 앞으로 WTO에서 한국과 맞붙게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몇몇 국가나 언론이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외교 통상 관계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눈치 싸움에 가깝고 특정 국가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후보는 이런 강점이 많다라는 방식으로 발언하거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일쑤입니다. 행여 그게 립서비스일지라도요. 대표적인 게 EU와 독일입니다. 지난 8월 18일 주한 EU 대사는 매우 준비가 잘 된 유명인 후보라고 칭찬합니다. 독일 베테스만 재단은 유명인 후보가 가장 많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라고 합니다. 이런 립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 후보의 이력과 강점을 나열하는 방식이라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인 한국을 두고 베트남은 어떠한 입장일까요? 네, 그동안 아무런 입장이 없었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사이공지에서 유일한 기사 하나가 딸랑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동안의 유명인 후보에 대한 소개 위주인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일본과의 WTO 무역 분쟁이 있었다. 중국은 한국보단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 그녀의 주장은 종종 지역 패권에 의해 가려진다. 일부분 사실이긴 한데 베트남의 주변 국가나 언론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여러 후보의 강점을 얘기하면서도 특히 유명인 후보가 WTO 취지에 맞게 가장 무역 통상에 가까운 후보라 강한 경쟁력이 있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라고 추천 의견을 기고하기도 합니다. 홍콩의 사우스 모닝포스트는 유명인 후보의 강점과 경쟁력을 기고했습니다. 베트남 주변 국가나 언론들이 속속 유명인 후보에 대해 간접 지지와 홍보를 하고 있는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형제국가, 노동 2급 훈장의 박항서 모국, GDP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삼성의 나라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최소한의 립서비스라도 기대한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베트남은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거나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과거 코로나19 입국 제한 문제부터 태극기 모독, 박항서 감독 문제 등 사건 하나하나마다 최대 교역국에 대한 배려와 외교적 매너가 부족함을 보여왔는데 이번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면 결국 금방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요구 사건과 같이
경쟁력과 힘, 우리의 전략으로라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베트남이 가장 무시하고 비교 자체를 거부하며 가장 보잘것없어하는 국가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FTA에 저는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협상을 개시하고 이제 2차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베트남의 대체지, 대항마, 다양한 선택지를 한국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옳다구였습니다.